캐나다 최고 품질의 건강기능식품 오로니아. 한국식약처, 미국 FDA의 허가와 등록을 완료한 오로니아 전 제품은 한국불무원, 현대백화점 등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오로니아의 크릴오일 오메가3는 중금속 걱정 없는 남극 크릴 새우에서 추출한 크릴 오일만을 사용하며 오메가3, 풍부한 인지질과 강력한 항산화제 아스타잔틴을 함유한 최고 품질의 오메가3 제품입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지킴이 오로니아. LA 지역 교사 90%가 학교 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안전 확보를 전제로 학교 대면 수업 재개를 찬성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은 대면 수업 시 학생 간의 거리 두기를 기존 6피트에서 3피트로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LA시가 이번 주 7만 도수의 백신을 제공받습니다. 에리카 사티 시장은 주민들의 빠른 접종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진행한 3상 임상시험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이 79%로 보고됐습니다. LA 카운티 코로나 바이러스 일일 확진자 수가 500명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신규 확진자가 113명으로 100명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가 동시에 코로나 바이러스 등급 완화가 또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 플로리다주 마이미 비치에 몰려든 휴양객들로 인해서 야간 통행 금지를 비롯한 이 통제 조치가 다시 선포됐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발생이 여전히 5천 명 이상이 되면서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 애틀란타 총격 사건과 관련한 규탄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안 증오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검찰 수사팀의 위증 강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무혐의 처분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 가운데 누가 야권 후보가 될지를 판가름할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오늘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두 야권 후보들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면서 이 서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PGA 투어 혼다 클래식에서 호주의 맷 존스 선수가 12언더파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임성재 선수는 5언더파 공동 8위, 잔어 선수는 3언더파 공동 19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김하성 선수가 어제 에인절스와의 경기에서도 3타수 무안타로 부진해 타율이 1할 3리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한편 에인절스의 오타니 선수는 2타에서 모두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28.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맑고 온화하겠습니다.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69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3월 22일 월요일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입니다. LA 지역 교사들이 안전함을 전제 조건으로 학교 대면 수업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합교육부 교원노조가 지난 18일부터 어제 일요일까지, 18일 목요일부터 어제 21일 일요일까지 교사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 약 89%가 학교 대면 수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학교 교사들과 일반 스태프들의 백신 접종을 비롯해서 지역 공중보건 위험 등급이 가장 나쁜 퍼플 등급은 아닐 것. 현재 LA 카운티는 레드 등급이죠. 그리고 일선 학교들의 방역 수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 등 크게 세 가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고, 이를 노조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이제 대면 수업 찬성한 것입니다. 학교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안전 수칙은 개인 보호 장비, 그리고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공기순환 시설 개선, 매일 학교에 대한 소독과 청소 등이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한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6피트에서 3피트로 초등학교는 줄여도 된다라고 발표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사항은 이번 투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LA 북서부 클라바사스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이 오늘부터 등교했습니다. 라스버지니스 통합교육 소속 중학교 3곳과 고등학교 2곳이 오늘 대면 수업을 위한 캠퍼스 리오픈에 나서서 7,000명의 학생들이 1년 만에 등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LA 카운티에선 처음으로 등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라스버지니스 통합교육부는 학생 절반이 등교하고 나머지 절반은 집에서 원격 수업을 받는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방역 수칙에 따라서 학생들은 캠퍼스에 들어가기 전에 체온을 측정하고 검사하게 되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도 지켜지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LA시 이번 주에 7만 도수 이상의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5만 도수 정도는 1차 접종에 사용될 것이다 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 그러니까 신규 접종자 5만 명에게 접종을 하겠다라는 LA시의 계획이죠. 에릭 카스티 시장은 접종을 받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경제 재개는 더 확대될 것이고 학교 오픈도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빠르고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하는 게 LA시의 현재 최대 목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끝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유일한 방법은 백신이다 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백신 접종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합니다. LACT에서 하는 예약 사이트 계속 설명되고 있는데 myturn.ca.gov 주정부에서 하는 웹사이트에서도 충분히 백신 접종 예약이 가능합니다. LA 카운티에서 LA시에서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coronavirus.lact.org를 통해서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LA시는 이번 주에 7만 도수의 백신을 받으면서 백신 공급도 원활하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주에 모더나 백신 5만 도수, 파이자 백신 2만 도수, 그리고 존슨앤존슨 백신 2만 도수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모두 그러면 9만 도수죠. 그런데 존슨앤존슨 백신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치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5월이 되면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연령이나 직업 또는 기저질환 여부에 관련 없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개빈 뉴섬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지난 19일인 금요일 개빈 뉴섬 주지사는 현재 백신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공급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면서 5주 이내 백신 우선순위 정책을 해제하고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백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개빈 뉴섬 주지사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연방정부의 백신 확대 지침과 궤를 같이 한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자사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미국에서 진행한 3상 임상시험에서 평균 79% 효능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효능 70.4%보다 다소 높아진 수치입니다. 다소가 아니죠. 9% 정도 높아졌으니까 거의 10%가 높아진 것입니다. 미국 임상시험에서는 32,449명이 참여했는데 이 중 2만 명은 백신을 접종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플라시보 약을 투약해서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참가자 20%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였고 60%는 당뇨, 비만, 심장질환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데 79% 효능을 보였고 특히 입원이 필요한 중증으로 진행을 막는 데에는 100% 효과를 보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백신은 고령자를 포함해 모든 연령대에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둘러싸고 유럽 연합과 영국 사이의 갈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이 자국 내에서 만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유럽연합에 수출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런 불만과 관련해서 수출에는 어떠한 제약 조건도 없다라고 했지만 의문 부호는 사라지지 않은 상황이죠. 이와 관련해서 유럽연합이 유럽연합에서 만든 아스트라제네카를 영국에 수출하지 않겠다. 영국 수출을 봉쇄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국과 유럽연합의 백신 싸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 비치가 몰려든 휴양객들로 인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러자 통행 금지를 최소 일주일 더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몰려든 인파가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마스크 쓴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의 사이렌 소리도 들은 척 많죠. 경고 사격에 수류탄 발사, 강제 연행이 시작되자 그제야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마이애미는 난장판이었습니다. 날씨가 풀리고 봄방학까지 시작되면서 휴양객들이 한꺼번에 몰려든 탓입니다. 펫싸움에 총격 사건까지 잇따르자 시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but it will essentially be an 8 p.m. curfew in the entertainment district. These measures will be in effect for 72 hours. 통금 시간은 오후 8시부터 오전 6시까지. 보행자나 차량 출입은 물론 근처 모든 업소 운영을 금지했습니다. 해변으로 향하는 길도 폐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통금령을 최소 일주일 더 연장했습니다. 시행 첫날부터 위반자가 속출해 8명이나 체포됐기 때문입니다. Quite frankly, I'm concerned that the behavior is getting a little bit more for us to be able to handle. 플로리다주는 여전히 코로나19 신규 발생이 5천 명대나 되는 주요 확산지입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3차 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봄방학철이 재확산의 고비가 될 수 있다는 예고가 잇따라 시 당국은 몰려든 관광객들이 자칫 재확산의 불씨가 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애틀랜타 총격 사건으로 한국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미국 내 극심한 인종차별에 대한 불안감 커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서울발 기사를 통해서 애틀랜타 총격 사건에 대한 한국인들의 상황 보도한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 비록 7,000마일이나 떨어진 곳이지만 한국 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 희생자들 때문에 애틀랜타 총격 사건 남일같이 여기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수십 년간 한국과 미국은 깊고 지속하는 관계를 유지해온 동맹인데 문화적 유대감 역시 공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미국에 친척이나 친구를 둔 경우가 많고 다른 어떤 나라보다 미국으로 자녀들 유학 보내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애틀랜타 총격 사건으로 불안감이 촉발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여러 한국인의 인터뷰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은 특히 미국에서 한국과 한국 문화의 위상이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 발생해 많은 이들에게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작품상을 받았고 BTS가 그래미상 시상식에서 공연하는 등 한국 문화는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과정에 이런 애틀랜타 총격 사건 같은 비극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첫 해외 순방지 중 한 곳으로 한국을 찾기도 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내 한 진보 언론은 미국 사회가 인종차별주의자 공격에 무방비하다라고 지적했고 한 보수 언론은 미국이 인간에 대한 범죄가 뿌리내리지 않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신문은 미국 내 180만 명의 한국계 미국인이 살고 있고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워싱턴 등에 많이 모여 살고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이 발생한 애틀랜타에는 7번째로 많은 한인이 거주하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샌드라 오와 데니얼 데긴 같은 할리우드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계 스타들이 거리 연설과 청문회 증언 등을 통해서 이 증오범죄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골든글로브 TV 드라마 부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샌드라 오가 거리에서 확성기를 잡았습니다.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를 멈춰라를 주제로 열린 집회에 참석해 거리 연설을 했습니다. I am proud to be Asian. I want to hear you say, I am proud to be Asian. I belong here. 샌드라오는 인스타그램에도 글을 올려 애틀랜타 총격 사건과 인종차별 폭력에 희생된 모든 사람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샌드라오와 함께 할리우드에서 활약 중인 한국계 배우 데니얼 데 김은 지난 18일 미 의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데니얼 데 김은 애틀랜타 공격이 증오범죄가 아니라는 주장을 통렬히 비판했습니다. These are three places all that had an association with Asian people. If this were a synagogue or a black church and someone shot up those places, would we really be asking whether this is a hate crime or not? And would we really have the burden of proof? 그는 또 샌드라오의 거리 연설 등을 리트윗하며 증오범죄에 대한 인식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영화 미나리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른 스티븐 연은 트위터에 증오범죄를 비판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과
아시아계 피해자들을 돕는 사이트 주소를 공유하며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애틀랜타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계 가수 에릭남은 미국 시사 잡지 타임 기고문을 통해 애틀랜타 총기 난사에 인종적 동기가 없다고 가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인종차별적이라며 이제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어제 CNN 방송이 영킴 하원 의원과 미셸 스틸 하원 의원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잠시 들어볼까요? I feel a duty to speak out. Kim and Steele are the first Republican Korean American women ever in Congress. We are tough cookies. We're tiger moms. Don't mess with us. Their history-making election comes as crimes against Asian Americans are spiking. 들으신 대로 저희는 독종이다. 타이거맘. 자녀들을 혹독하게 키우는 엄마다. 우리를 건드리지 마라.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CNN 방송 인터뷰에서는 영킴 하원 의원과 미셸 박스틸 하원 의원이 함께 출연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아시아계 겨냥 혐오를 규탄하는 정치권의 움직임에서 전면에 나선 것입니다. 지난 하원 청문회에서도 나란히 증인으로 나와 폭력 근절을 간절히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CNN은 어제 두 하원 의원을 인터뷰하면서 두 여성이 정치에 발을 들여 현재 공화당을 대표하는 아시아계 여성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의 사연을 집중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CNN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계기로 아시아계를 겨냥한 폭력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오랜 친구인 두 의원이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영킴 의원은 우리는 아시아계 미국인 지역사회, 특히 한국계 미국인 사회를 제2의 지역구로 두고 있다고 항상 느낀다며 이들을 잘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틀란타 총격 사건과 관련해 한인을 비롯한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겪는 고통에 공감한다면서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샘 박 조지아주 하원 의원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9일 아틀란타를 방문해서 아시아계 지도자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한인 이민자 2세인 샘 박 의원은 당시의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일 아틀란타 주의회 의사당 앞 공원에서 열린 총격 사건 항의 집회에 참여하면서 이 같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을 전달한 것입니다. 이번 아틀란타 총격 사건을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미국 내 반아시아계 폭력 사건은 지난해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총격 사건은 조지아주가 지난해 제정한 증오범죄처벌법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연 증오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지난해 미국 내 16개 주요 도시에서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증오범죄는 한 해 전보다 1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급증하는 반아시아계 폭력 사건들이 온라인상의 인종증오 감정 표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반아시안 감정은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뒤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들어 텔레그램과 구구 온라인 게시판 포첸 등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모욕은 직전 11개월 평균보다 65% 급증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를 만들어 퍼뜨렸다는 허위 주장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동적 발언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이번 애틀랜타 총격 사건의 범행 동기를 놓고 수사 당국은 증오범죄를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 can see with our own eyes that this was a hate crime, and anyone who says otherwise is a coward and refuses to believe the truth. AP통신은 이번 사건이 조지아주가 지난해 제정한 증오범죄 처벌법의 첫 번째 큰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많은 주와 마찬가지로 조지아주 증오범죄법은 독립적인 증오범죄를 규정하지 않고 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때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3월 22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남가주의 낮 최고 기온은 오르락 내리락 다소 변덕스럽겠습니다. 먼저 오늘 남가주는 쾌청한 하늘과 함께 온화한 기온으로 시작하겠고 화요일인 내일과 모레 수요일도 맑은 날씨와 함께 예년 기온을 살짝 웃도겠습니다. 또 수요일 하루는 특히 LA 다운타운의 낮 최고 기온이 70도 중반까지 오르겠습니다. 목요일의 낮 기온은 그러나 전날보다 10도 이상 뚝 떨어져서 또 한 차례 꽃샘추위 보이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조금씩 낮 기온이 올라 주말경에는 예년 기온을 웃돌아 포근한 날씨 전망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9도, 밤 최저 기온 50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70도, 50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4도, 49도, 해안 지역은 65도, 51도 예상됩니다. 한국도 오늘 전국이 맑은 날씨입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41도, 낮 최고 기온은 61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의 나이스샷, 2021 LPGA 휴제레어 프리미어 LA 오픈 공식 후원 한인은행, CBB뱅크 공동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CPA 공인회계사에게 문의 전화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르다라는 게 공인회계사들의 말입니다. 지금 국세청이 1,200달러의 실업수당 비과세 조치를 자동으로 처리한다며 납세자는 일단 한 납세자들을 별도의 수정보고 필요하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찰리 레티그 국세청장이 1,200달러 실업수당을 비과세 처리한 후 적격 납세자에게 세금 환급금을 돌려줄 예정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환급 과정 전부가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납세자 수정보고와 같은 별도 조치는 요구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소득세 신고기간인 지난 11일 시행된 경기부양책에 1,200달러의 실업수당 면세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월 6일 기준으로 5,600만 명이 세금보고 접수를 완료하면서 혼란이 야기됐었는데요. 수정보고를 하려는 납세자들 문의 전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결국 정부가 세무 전문가, 납세자 사이에 혼선이 생겼기 때문인데 IRS는 별도의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 수정보고를 하지 말라라고 당부했고 자동 처리 지침을 결국 발표한 것입니다. 실업수당 면세 수혜 기준은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 근로자이며 맞벌이인 경우 최대 2만 4천 달러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지침은 함께 나오지 않아서 수많은 개인 납세자가 현재 혼란스러워하면서 대기 중입니다. 이 대기 중인 납세자들의 세금 보고가 한꺼번에 몰리면 공인회계사들도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세금 보고 납부 마감일은 5월 한 달 연장된 것이 더 연기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공인회계사는 환급금을 기묘하게 쓸 때가 있다며 소득세 보고를 서둘러 달라는 요청이 많은데 아직 정부의 시행 세칙이 없기 때문에 신고 절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자가 점차 확대되면서 앞으로 예방접종 예약을 하거나 접종 이후에 쉬면서 반응을 지켜볼 수 있는 휴가가 가능해집니다. 이 기존의 코로나 관련 최대 2주 유급 휴가 제도가 연방 캘리포니아에서 연장 실시돼서 백신 휴가까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이 직원 수가 500명 미만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직원 본인이 코로나 진단을 받았거나 감염이 된 가족을 병간호할 때 최대 2주간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유급 휴가 조건은 직원 본인이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됐거나 격리 권유를 받은 경우, 그리고 직원 본인이 코로나 증상을 보여서 의료 진단이 필요한 경우, 또 직원의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 휴교로 자녀를 돌봐야 할 경우 등이었습니다. 여기에 직원이 코로나 백신을 맞을 때, 또 직원이 코로나 백신 부작용을 겪고 있어 회복이 필요할 때, 또 고용주의 요청으로 코로나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릴 때 등이 추가된 것입니다. 백신 휴가가 정해진 것입니다.
고용주는 코로나 백신 휴가를 포함해서 최대 2주간의 유급병가를 직원에게 제공하는 대신에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 페이롤 텍스 크레딧을 받아 세금 면제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한편 한인 노동법 관련 변호사들은 백신 휴가 등의 코로나 유급병가 연장 실시에 대해서 한인 고용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기존 유급병가 6일 소진을 강제로 요구할 수 없다는 것과 백신 휴가 등 코로나 유급병가는 정직원뿐만 아니라 파타임 직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무심코 기존 유급병가 소진을 강요하거나 파타임 직원의 백신 휴가 배제를 했다가 법 위반으로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실직자가 늘어난 데다가 주택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부동산 중개사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에 따르면 협회 소속 부동산 중개사 수는 1월 말 현재 145만 명에 달해서 매물로 나온 주택 건수 104만 채를 웃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1년 전보다 늘어난 반면 주택 매물 수는 줄어서 1982년 이래 최저 수준에 머문댔다는 것입니다. 중개사 수가 주택 매물 건수를 웃도는 상황은 작년 10월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항공여행객 수가 최근 열흘 연속 하루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교통안전청 TSA 자료에 따르면 토요일이었던 20일 미국 내 공항을 이용한 승객이 136만 9천여 명으로 집계됐고 금요일이었던 19일 미국 내 항공여행객은 146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 3월에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11일부터 17일까지 한 주 동안 공항의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항공여행객은 870여만 명에 달해서 매일 100만 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성탄절 연휴가 꼈던 지난해 12월 말에는 항공 여객이 하루 100만 명을 넘은 날이 닷새 연속에 불과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측은 코로나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여행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고 계속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유튜브가 중국의 틱톡에 대항할 동영상 공유 서비스 소셜미디어 쇼츠를 출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유튜브는 유튜브 쇼츠 베타를 선보인다며 크리에이터와 아티스트들 그리고 이 소셜미디어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유튜브는 지난해 9월 쇼츠 초기 버전을 인도에서 출시했고 틱톡이 사용 중지를 당한 틈을 타서 하루에 65억 뷰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미 재무장관이 1조 9천억 달러 규모에 달하고 있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부양책을 최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로런스 서머스 전 장관은 지난 19일 블룸버그 TV에 출연해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재정 정책과 연방준비제도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불붙고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40년간 가장 무책임한 거시 정책이며 민주당 내 급진 세력의 비타협적인 태도와 공화당의 무책임한 행보가 빚어낸 산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야기될 세 가지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우선 미국에서 몇 년간 물가 상승이 지속돼 경제 불안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할 가능성이 33%에 이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인교육단체가 개발한 온라인 코스 한국어 온라인 코스가 UC 및 칼스테이트 계열 대학 입학 학점으로 대학 입시 학점 인정 과정으로 승인받았다라고 한인교육자연합회가 밝혔습니다. 한국어 온라인 코스가 대학 입시 학점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인교육자연합회 아이케는 자체 개발한 한국어 온라인 커리큘럼이 UC와 CSU 계열 칼스테이트 계열 대학 입학 과정인 코스로 AG 코스로 지난 10일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어 온라인 커리큘럼 전 과정이 승인을 받은 것은 당연히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번 승인에 협력한 온라인 사립학교 엘리트 오픈스쿨은 수업이 공식 개설된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LA 한인들이 창업주주로 참여한 한국의 신생 저비용 항공사 에어프레미아의 첫 항공기가 다음 달인 4월 2일 한국에 도착합니다.
항공운항증명 취득과 함께 연내 첫 취항도 가능해져서 미주 노선 취항에 속도가 붙게 될 전망입니다. 한국 매체와 업계에 따르면 에어프레미아의 1호기가 시애틀에서 4월 1일 출발해 한국 시간으로 2일 오후 2시 한국 김포공항에 도착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에어프레미아가 도입하는 항공기는 보잉사에서 제작한 신형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든그로브와 부에나파크, 풀럴튼 등 3개 시정부와 스몰 비즈니스 개발센터가 오는 31일입니다. 오는 31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공동으로 스몰 비즈니스 리소스 줌 웨비나를 갖는다고 합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나와서 시와 주 정부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 개발센터에서 제공하는 비즈니스 리소스, 그랜트, 론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가든그로브시는 잡 퍼스트 프로그램, 잡 퍼스트 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뭔지도 자세히 설명한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미주 한인사회의 성공 신화로 잘 알고 있는 남문기 뉴스타 부동산 회장이 지난 20일 숙한으로 별세했다는 소식입니다. 정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문기 뉴스타 부동산 회장이 한국 시간 지난 20일 토요일 저녁 7시 48분에 경북 안동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66세입니다. 고 남문기 회장은 최근 한국에 머물면서 간암투병을 해왔습니다. 빈소는 건국대학 병원 장례식장 202호에 차려졌으며 발인은 한국 시간 22일 오전 9시 10분입니다. 장제는 성남 영생관리 사업소입니다. 미국 내 분향소는 LA 뉴스타 부동산 본사 건물 2층에 오늘부터 오는 금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차려집니다. 고 남문기 회장은 미국에 단돈 $300를 들고 이민하 한인 부동산의 전설인 뉴스타 부동산을 일구며 미주에서 성공 신화를 쓴 인물입니다. 고인은 1954년 경상북도 의성에서 태어나 건국대학교 학사와 석사,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82년 미국으로 이민하 1988년 뉴스타 부동산을 창립한 후 특유의 부지런함과 열정으로 미주 최대의 한인 부동산 그룹으로 성장시켰습니다. 2006년에는 미주 한인 100만 대표인 LA 한인회장에 직선으로 당선됐으며 오렌지 카운티 상공회의소장, 미주 한인회 총연회장, 미주 한인 상공인 총연합회장, 재미해병대 전후회장, 해외 한민족 대표자 협의회 의장,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미주 한인들의 참정권 회복과 복수국적 취득 등 해외 한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앞장서며 공헌해온 고인은 2011년에는 재외국민 실무를 전담하는 고위직인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장에 임명되면서 한국 정계 진출 여부가 세간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미주 한인사회 최대 장학재단인 뉴스타 장학재단을 설립해 지난 20년 동안 1,830명 장학생들에게 $176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차세대 육성에도 앞장섰습니다. 오래전에 간암 판정을 받고 여러 차례 간암 수술을 거치면서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며 계속해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오면서 주위를 놀라게 했습니다. 최근까지도 미주 한인회장 협회를 이끌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한미 양국의 한인들을 돕기 위해 모금 활동을 벌이는 등 투병 생활 중에도 주의에 베풀고 희망을 선사해 왔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사위로부터 간 이식 수술을 받는 등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투병을 해왔지만 병세가 악화돼 세상을 떠나면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유족으로는 부인 제니 남 여사와 아들 알렉스 남, 딸 에이미 남이 남아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주요 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욕주가 실외 스포츠 경기장 관중 입장을 확대합니다. 앤드류 코모 뉴욕 주지사는 4월 1일부터 프로스포츠 경기가 열리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수용 규모 2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10%까지였는데 한 주 만에 20%로 늘렸습니다.
뉴욕의 21 희망재단이 지난 17일 퀸즈 플러싱 사무실에서 중병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한인 환자 3명에게 각각 $1,200씩을 지원했습니다. 이 희망재단 측은 한인사회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많다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21 희망재단에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주택가나 학교 주변의 25마일 차량 제한 속도를 15마일로 낮추는 것을 추진 중입니다. 이미 주의회에서 제한 속도를 낮추는 법안이 통과돼 각 카운티 정부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안을 상정한 베시카주 하원 의원은 유모차를 끌고 가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학교에 가는 아이들과 건널목을 건너는 사람들 등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제한 속도를 낮춰야 한다라고 말했고, 지난해 리치몬드에서 16살 소녀가 과속으로 숨진 사건을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버지니아주가 올봄에 야외 졸업식을 5,000명까지 허용하고 실내 졸업식의 경우에는 500명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랠프 노담 버지니아 주지사는 초중고교와 대학교에 대한 향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대면 야외 졸업식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 계획은 교육 관계자들의 검토 후에 4월 1일에 발표되는 행정명령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 대학들이 봄방학을 맞이해 여행을 떠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재확산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존 스와츠버그 UC 버클리 전염병학 교수는 한 학생이 친구와 플로리다로 여행 갈 것이라고 말했다며 봄방학을 당장 취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8일 오전 9시경 이 오클랜드에서 엠트랙 열차와 덤프트럭의 충돌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시애틀에서 LA로 향하던 열차가 오클랜드 프로필 레비뉴와 이스트 10가 스트릿 부근 선로에서 트럭과 충돌해서 승객과 승무원 111명이 대피하고 오클랜드 소방관 20여 명이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엠트랙 측은 매년 전국적으로 건널목의 무단 횡단으로 약 2,000명이 사망하거나 부상하고 있다며 철로와 건널목 주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시애틀 워싱턴주의 제이 인슬린 주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현재 1B 2단계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단계를 확대해 오는 31일부터 추가로 2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워싱턴주에서는 백신 접종 허용 연령대가 60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명문 법대인 조지타운대 로스쿨 학생들이 발행하는 50년 전통의 법학저널 편집장에 LA 출신의 한인 드리머가 선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 이곳 LA에서 성장한 한인 여성 26살의 아그네스 이 씨로 워싱턴 포스트는 조지타운대 로스쿨 역사상 처음으로 서류 미비 신분 학생이 동료들로부터 가장 신망을 받아 선출되는 법학저널 편집장이 돼 화제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채팅 앱에서 성관계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했던 한인 대학생이 체포됐습니다. 루이지애나주에서 데이팅 앱을 통해서 미성년자에게 성관계 목적으로 접근했던 한인 대학생 김모 씨가 경찰의 함정 단속에 걸려서 체포됐다라고 보도됐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어제 LA 엔젤스와 샌디에고 파드레스 간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LA 엔젤스의 선발 투수는 오타니 쇼헤이,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는 김하성 선수가 선발로 나섰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어제 오타니 쇼헤이를 상대로 2타수 무안타, 어제 총 경기에서 3타수 무안타로 부진했습니다. 타율이 1할 3리까지 떨어졌습니다. 김하성 선수 타율 1할 3리까지 떨어졌다라고 해서 지금 시범 경기 성적이 너무 좋지 않아서 마이너리그 행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한국에서 김하성 선수를 $700만 주면서 영입한 건 아니겠죠. 시범 경기의 부진, 어느 정도 상황은 있겠지만 마이너리그로 가지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 어제 선발로 나섰던 오타니 선수는 마운드에서는 4이닝 동안 2안타 1실점 3진 5개 호투했죠. 거의 또 100마일에 육박하는 공을 뿌려댔습니다. 타석에서는 2타수 2안타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지금 시범 경기 오타니 선수의 타율은 6할이 넘고 있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선수는 팀 연습 경기에 나섰습니다. 팀 연습 경기에서 5이닝 동안 3진 5개 무실점으로 호투했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같은 지구에 있는 팀들과의 시범 경기에서 지금 많이 출전하지 않고 자체 청백전 그리고 이런 시뮬레이션 피칭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전력 노출을 막기 위한 것이죠. 아무튼 어제 팀 연습 경기에 나선 류현진 선수는 이닝도 늘리고 투구수도 늘리고 원하는 것 다 일단 잘 착착 진행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골프 소식입니다. 호주의 맷 존스 선수가 혼다 클래식에서 7년 만에 PGA 투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타이틀 방어에 나섰던 임성재는 마지막 날 타수를 줄이지 못해서 공동 8위로 대회를 마치고 말았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16번 홀 PGA 데이터상 성공 확률 20% 남짓한 맷 존스의 5m 버디 퍼팅이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Wow, look at that. What a beautiful putt that was. Just dripping pace right over the front edge. 존스는 최종 12언더파로 2위를 5타 차로 여유 있게 따돌리고 7년 만에 생애 두 번째 PGA 우승 트로피를 안았습니다. 2014년 첫 우승 이후 줄곧 괴롭혀온 퍼팅을 교정하고 집중 연마한 것이 성과를 냈습니다. Sorry, pretty emotional. 7 years. I just worked hard. I had some tough times putting, but just worked hard with my coach back in Australia, Gary, and it's finally paid off. 반면 대회 2연패에 도전했던 지난해 챔피언 임성재는 퍼팅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첫 홀을 버디로 기분 좋게 출발했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퍼팅이 홀을 외면하면서 마지막 날 2분파에 그쳐 5언더파 공동 8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실제로 나흘 경기 중 퍼팅으로 줄인 타수 수치가 4라운드에서만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비록 타이틀 방어에는 실패했지만 2달 만에 톱10에 복귀한 임성재는 세계 랭킹을 17위로 한 계단 끌어올렸습니다. 한때 한타차 우승 경쟁을 벌였던 에런 와이즈도 10번 홀에서 4번의 퍼팅 만에 홀아웃하는 트리플 보기로 무너져 존스에게 싱거운 독주를 허용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도쿄올림픽 소식인데요.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해외 관중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쿄올림픽 반쪽 대회로 전락했고 재정 적자 안 봐도 훤히 보이죠. 여기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상황이 악화되면 일본 내 관중 입장도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대회 개최를 둘러싼 회의론 여전한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가 큰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해외 관중 입국을 결국 포기한 것은 의료 체계가 한계에 이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축구대표팀의 에이스 손흥민 선수가 결국 부상으로 한일전 출전이 불발됐습니다. 시즌 9호 골을 터뜨린 보르도와 황의조까지 빠져서 한국 대표팀은 사실상 2군 전력으로 한일전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고사님. (2021년 3월 22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 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의 나이스샷, 2021 LPGA 휴제레어 프레미아 LA 오픈 공식 후원 한인은행,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생산자와 미국의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울타리몰. 중간 유통 단계를 싹 없앴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고 추천하는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판매합니다. 편리한 온라인몰과 LA, 라미라다, 토렌스 세 곳의 직매장에서 대한민국 프리미엄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울타리몰. 인터넷 검색창에서 울타리몰